안녕하세요. 레이디홍씨입니다. 벌써 2020년도 2월 첫 주가 시작되었네요.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제조 판매하는 애플 관련된 소송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명문 공과대학인 칼텍은 2016년도에 애플과 애플의 와이파이 칩을 제공하는 브로드컴 리미티드라는 두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칼텍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칼텍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코딩에 대한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애플에 납품하는 와이파이 칩에 칼텍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이 코딩을 무단으로, 그러니까 칼텍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사용하며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칼텍에 의하면 애플과 브로드컴은 칼텍의 특허를 침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5억 개가 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제품을 판매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특허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칼텍은 이렇게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애플과 브로드컴 측에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또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과 브로드컴 측은 이런 칼텍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들은 다른 코딩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소송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양측의 전문가 증인 엑스퍼트 위트니스의 진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원고인 칼텍 측의 증인에 의하면 애플과 브로드컴이 칼텍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이 애플의 제품들이 훨씬 더 느리고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칼텍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브로드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딩 기술은 칼텍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최소 10배는 더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게 되어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안은 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죠. 이에 대한 피고, 즉 애플과 브로드컴 측의 증인에 의하면 칼텍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브로드컴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와이파이 칩에 적용해서 판매했으므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과 브로드컴 측의 증인은 법정 진술하기 바로 전날 이 법정에 제출할 리포트 중에 일부 내용을 수정을 했는데 이걸 왜 수정했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해요. 또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브로드컴에서 자체 개발했다는 그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수석 엔지니어의 경우 핵심 개발자로 언급은 되었는데 정작 이 수석 엔지니어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고요. 문서의 형태로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해당 진술서에 의하면 이 칼텍 측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대해서 이 질문이 그가 알았거나 또 전공한 분야에 대한 질문이었음에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고 해요. 원고 측은 이 수석 엔지니어가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칼텍 측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피고 측의 핵심 증인을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2주에 걸쳐 진행이 됐고 이 기간을 통해 양측 전문가 진술을 모두 들은 후에 배심원은 한 5시간 정도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5시간의 심의 끝에 애플과 브로드컴 측이 원고 칼텍의 특허를 침해했고 이렇게 특허를 침해하는 와이파이 칩이 포함된 애플의 제품이 미국 내에서 6억 개가량 판매되었다면서 애플 측에 US 달러로 837밀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9,998억 원, 그리고 브로드컴 측에는 US 달러로 270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3,22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은 칼텍 측의 주장, 즉 애플과 브로드컴이 원고 측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작은 사이즈의 긴 배터리 수명과 좋은 와이파이 성능을 가진 지금의 제품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원고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소송이 1심 판결임을 감안할 때 피고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항소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항소 전에
합의를 통해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아이폰 4부터 쭉 사용해 왔고 지금 영상도 아이폰을 사용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제조 판매된 것이라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러한 권리가 누군가의 정당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면 말이죠. 또 한편 보다 경쟁력 있고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권리를 가진 자에게 라이선스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 권한을 득함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을 텐데요. 본 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 간 합의가 타결되어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로 인해 증가된 비용은 애플과 소비자 간에 어떻게 분담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